구독자님께서 요약을 요청해 주신 리커전 파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회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커전은 2013년 설립된 신약물질 발굴 전문 AI 바이오테크 기업입니다. 이 회사는 희귀물질을 포함하여 다양한 질병 영역에서 치료제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리커전 OS라는 독자적인 AI 플랫폼을 개발하였고요. 파마업계에서 가장 큰 바이오 하이브라는 슈퍼컴퓨터를 2대나 자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규모 생물학적 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기존 방식보다 10배 이상의 빠른 속도로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엑스시엔티아라는 회사를 인수합병했고 이를 통해서 기술적 역량을 대폭 강화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엔비디아의 투자를 받은 후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 기업일수록 해당 분야에 얼만큼의 전문가가 CEO를 맡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할 텐데요. CEO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CEO인데요. 크리스 깁슨 박사입니다. 크리스 깁슨 박사가 리커전의 공동 창업자이자 현재 CEO인데요. 깁슨 박사는 유타 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생체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했고요. 2013년 딘 리 박사, 이분은 현재 머크의 연구소장이라고 합니다. 이분의 연구실에서 MD, PhD 과정 중 리커전의 기초가 된 기술과 접근 방식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의과대학을 중퇴하고 리커전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CEO직을 맡고 있습니다. 이쪽 분야의 상당한 전문가로 보여집니다. 회사 개요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인더스트리는 바이오테크놀로지고요. 헬스케어 섹터에 속해 있습니다. IPO는 나스닥에 2021년 4월에 상장을 했고요. 현재 근무하는 종업원 수는 약 500명 정도고 티커는 RX입니다. 얼마 전 발표한 아크 인베스트의 빅 아이디어 2025 보고서는 총 11개의 빅 아이디어가 담겨진 리포트인데요. 그중 AI, 블록체인, 에너지, 로보틱스, 멀티오믹스 이 5가지가 가장 중요한 기술 플랫폼이라고 하며 이 5가지 기술이 따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융합해서 거대한 기술적 진보를 만들어내고 궁극적으로는 세계 경제 성장에 커다란 도약을 가져올 것이다 라는 것이 이 리포트의 핵심 내용입니다. 사실 지난주까지 리커전이라는 회사에 큰 관심이 없었는데요. 이 리포트의 내용을 보고 리커전에 관심이 커졌습니다. 이유가 이 부분인데요. AI와 멀티오믹스가 융합된 하나의 사례가 리커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AI는 우리한테 익숙한 용어니까 생략하고 멀티오믹스가 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멀티오믹스는 멀티 플러스 오믹스의 합성어인데요. 생물학과 생명과학에는 다양한 연구 분야가 있는데 오믹스는 특정한 연구 분야의 학문적 접근 방식을 의미하는 전미사 입니다. 예를 들면요. 유전자를 연구하는 분야를 제노믹스라고 하고요. 여기 오믹스 있네요. 단백질을 연구하는 분야를 프로테오믹스, 여기 또 오믹스 있죠. 대사 물질을 연구하는 분야를 메타볼로믹스, mRNA 분석 같은 유전자 발현을 연구하는 분야를 트랜스크립토믹스라고 합니다. 결국 AI와 멀티오믹스가 융합됐다라는 것은 이런 다양한 분야, 이런 다양한 연구 분야에 AI가 적극적으로 사용된다라는 뜻이고요. 여러 생물학이나 생명과학의 특정 연구 분야에 AI를 융합시켜 활용하는 기술을 뜻합니다. 진단, 치료 솔루션, 개인화 의학, 신약 물질 발견, 신약 개발, 농업, 유전체약 등의 응용 분야에서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 장표는 AI가 헬스케어 분야에 어떻게 융합되고 있는지 전체적인 이해를 하기 좋은 그림이라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시간이 좀 지난 자료라서 사실 지금은 이 중에서 상장에 성공한 기업도 있고 망한 기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각 기업을 보자라는 게 아니고 어떤 분야에 AI가 어떤 식으로 접목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게 목적입니다. 여기서 이게 그림을 보면요. 여러 회사들이 있고 그 여러 회사들이 어떤 분야에 속해 있는지를 도표화한 그림인데요. 먼저 신약 개발 부분, 그 다음에 임상 시험 부분, 이 부분에는 오늘 살펴보는 리커전이 들어갈 것 같고요. 개인화 의료 서비스, 이 부분에는 지난번에 저희가 살펴봤던 템퍼스 AI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원격 환자 모니터링, 커런트 헬스가 속해 있고요. 의료 진단 서포트 분야, 그 다음에 수술 로봇 분야, 이 분야에는 유명한 인투이티브 서지컬이 속해 있습니다. 이 분야는 리서치, 그 다음에 AI 패스, 비즈 AI 같은 회사가 들어있는 의료, 의학, 진단 기술 분야가 있고요. 인구 건강 및 분석하는 분야, 진료 내용을 표준화시키는 분야, 의료보험 과정, 이런 여러 분야가 이미 AI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AI와 멀티오믹스가 융합되면 처음에는 발전 속도가 별로 느껴지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그 체스판의 미랄이라는 말 있죠. 체스판의 미랄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오늘은 리커전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앞서 재무에서 먼저 살펴봤지만 이 회사는 일단은 적자 기업입니다. 그리고 언제 흑자 전환이 될지 아직은 불투명한 그래프를 가지고 있고요. 아직은 투자에 많은 자금을 쏟고 있는 그런 회사의 상태입니다. 그런 와중에도 리커전은 크게 세 가지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가 리커전은 업계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슈퍼컴퓨터를 2대씩이나 자체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AI 플랫폼과 AI 분석 모델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얼마 전에 엑스사이언티아와 합병을 했는데 저는 이 부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사진이 리커전이 보유하고 있는 바이오 하이브 2라는 슈퍼컴퓨터의 모습입니다. 리커전은 2대의 슈퍼컴퓨터를 갖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이오 하이브 1, 두 번째가 바이오 하이브 2라는 모델입니다. 바이오 하이브 1은 2021년도에 320개의 엔비디아 A100 GPU를 사용해 구축을 완료했고요. 이를 통해 20억 개 이상의 세포 이미지를 학습하여 페놈이라는 AI 모델을 개발했고, 이는 신약 후보 물질의 세포 반응을 예측하는 데 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바이오 하이브 2는 2024년 5월, 얼마 전이죠. 504개의 엔비디아 H100 GPU를 탑재하여 새롭게 구축하였고요. 이는 전 모델인 바이오 하이브 1보다 4배 이상 빠른 성능을 제공을 하고 있으며 제약업계에서는 가장 큰 AI 슈퍼컴퓨터라고 합니다. 신약 개발의 속도와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다고 하네요. 리커전은 자체 개발 플랫폼인 리커전 OS라는 것을 갖고 있는데요. 이 플랫폼의 특징은 첫 번째, 다중 오믹스를 통합을 한다고 합니다. 23페타바이트 규모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유전체, 단백질체, 표현형 데이터를 통합해서 분석한다고 합니다. 이 플랫폼은 또한 고속 이미징 및 자동화를 한다고 하는데요. 주간 100만 개 이상의 세포 샘플을 처리하는 로봇 자동화 시스템과 초고해상도 현미경이 연동되어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플랫폼은 AI와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의해서 동작하고 있는데, 텐서플로우 기반의 딥러닝 모델이 세포 병리 패턴을 식별하고 엔비디아의 바이오네모와 협력해 생성형 AI를 화합물 설계에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페놈 AI라는 자체적인 AI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요. 페놈 AI는 리커전이 개발한 20억 개의 세포 이미지와 수억 개의 특성을 학습한 페놈 1과 페놈 베타 모델을 기반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페놈 AI가 하는 일은 세포의 변화된 특성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분석하고 표현 형학에 기반하여 세포 이미지 변화를 감지한다고 합니다. 셀 페인팅 기술을 이용해 세포 이미지에서 다양한 세포의 기능 정보를 획득하고요. 피노맵이라는 자체 기술을 이용해 3D 세포 이미지의 양자화를 통해 질병 표적을 식별한다고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리커전은 엑스사이언티라는 회사와 합병을 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4년 11월에 이 회사를 인수를 했고요. 인수 자금 규모는 6억 8,800만 달러라고 합니다. 이 회사는 정밀 화학 설계에 AI와 머신러닝을 활용하는 영국계 바이오테크 기업인데요. 두 기업의, 그러니까 리커전과 엑스사이언티아, 이 두 기업의 특징과 장점을 한 줄 요약을 하면, 리커전은 신물질을 탐사하고 발굴을 잘 하는 회사이고요. 엑스사이언티아는 정밀 화학 설계 기술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잖아요. 리커전은 그 구슬을 잘 찾는 회사고요. 엑스사이언티아는 그 구슬들을 잘 꿰어서 값어치 있는 목걸이를 잘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시너지로 인해 개발 기간, 여기서 말하는 히트 투 리드, 후보 물질을 찾아내서 가치가 있는 그 다음 단계, 다음 레벨로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히트 투 리드라고 하는데요. 그 기간을 합병 전보다 3분의 1로 단축시켰다고 합니다. 리커전의 주가 차트인데요. 지금까지는 고점에서 흘러내려서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형태입니다. 주가의 흐름을 보려는 게 아니고요. 회사의 중요한 이벤트를 이 차트에 그려 넣어 본 건데요. 2024년 5월 두 번째 고성능 슈퍼컴퓨터가 구축이 됐고 11월에 사이언티아와 합병을 했습니다. 저의 뷰는 지금까지보다는 경쟁력을 갖추기 시작한 이 지점, 2024년 하반기부터가 중요해 보이는데요. 이 두 가지 큰 이벤트가 이 회사의 변곡적
관점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앞으로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큰 변화가 신약 물질 개발에 결정적으로 작동이 된다면 리커전은 퀀텀 점프할 수 있는 회사가 될 것 같고요. AI와 멀티오믹스가 융합된 대표적인 성공 케이스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단 아직까지는 적자 기업이고 흑자 전환이 언제 될지 가늠이 안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긴 호흡이 필요한 관점은 필수적입니다. 요약을 시작하겠습니다. 리커전은 현재 적자 기업입니다. 흑자 전환은 멀어 보이고요. 요즘 트렌드인 AI 플러스 멀티오믹스 회사입니다. 업계 최대 슈퍼컴퓨터를 보유하고 있고요. 자체 개발한 AI 모델과 AI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 부족한 역량, 다시 말하면 정밀 화학 설계 부분이겠죠. 이 부분을 M&A로 확보했다라는 것, 24년 하반기부터 기대 구간으로 진입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바이오 하이브 2 구축이 완료됐고 엑스사이언티아 합병이 완료됐죠. 캐시 런웨이는 27개월로 내년도 말 전에 추가 자금 확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구독자분께서 요청해주신 힘스앤헐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힘스앤헐스는 2017년에 설립된 미국의 텔레헬스 기업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의료 서비스와 건강 및 웰리스 제품을 제공합니다. 이 회사는 남성과 여성 모두를 대상으로 체중관리, 성건강, 피부관리, 정신건강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독 기반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의사와 상담할 수 있고요.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관련 제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진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회사가 의료 관련 온라인 회사이다 보니까 CEO는 물론 CTO와 CMO가 중요할 겁니다. 여기서 CMO는 메디칼이겠죠. 먼저 CEO입니다. 이분인데요. 안드로 두둠이라는 분이고요. 와튼 스쿨 졸업하고 다양한 스타트업을 설립해서 텔레포니카의 첫 회사를 매각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힘스앤헐스를 창업했습니다. 경영 전문가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CTO입니다. 이분의 이름은 솔마즈 샤하리자데라고 하는데요. 쇼피파이에서 데이터 과학 및 엔지니어링 부분 부사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고 데이터 기반 AI 전문가라고 합니다. 2022년 9월 이 회사의 CTO로 합류했습니다. 이분이 CMO고요. 이름은 닥터 제시카 셰퍼드라고 합니다. 로스 유니버시티 의과대학에서 의학 박사를 취득했고요. 베리웰 헬스라는 회사에서 CMO를 역임을 했었습니다. 그 전에는 한해남 유니버시티 병원에서 산부인과 의사로 재직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회사의 주주 현황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블랙록 들어와 있죠. 뱅가드 들어와 있죠. 그 다음에 이분이 CEO죠. CEO가 약 5% 지분 갖고 있고요. 잭 아브라함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도 한 4.5% 갖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 회사의 공동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이라고 합니다. 그 이외에 스테이트 스트리트 들어와 있고요. 골드만삭스 들어와 있습니다. 회사의 서비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힘스앤헐스는 주로 온라인 플랫폼, 그러니까 스마트폰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텔레헬스 서비스와 건강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고객은 플랫폼에서 의사와 상담을 한 후 처방전을 바로 받을 수 있고요. 원하는 상품을 주문하면 집으로 배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첫 번째 원격 의료 상담입니다. 면허를 가진 의료 전문가와 온라인 상담을 할 수 있고요. 온라인 상담 이후에 필요하다면 의사가 처방전을 즉시 발행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소비자는 그 처방약으로 이 웹사이트에서 해당 약을 바로 구매를 할 수가 있고 바로 집으로 배송이 됩니다. 주로 체중관리, 성건강, 탈모에 관련된 처방약이라고 합니다. 비처방전 제품도 판매를 하는데요. 영양제라든지 스킨케어라든지 헤어케어라든지 이런 일반적인 건강 관련 제품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 관련된 상담 서비스도 하는데요. 온라인 테라피, 그 다음에 정신과 상담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로 판매하는 제품은 성건강약물인 실데나필, 탈모 치료제, 미녹시딜, 그 다음에 체중 감량 주사, GPL-1 이 제품은 뒤에서 자세히 살펴볼 거고요. 정신건강 관련 약물, 비처방 영양제, 스킨케어 제품, 헤어케어 제품 등이 있다고 합니다. 이 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용자 관점에서 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제가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먼저 남성용과 여성용으로 앱과 웹이 별도로 존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용자는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에서 계정을 먼저 생성한 이후에 로그인을 하면 바로 주어지는 설문지 작성을 합니다. 이걸 통해서 유저의 기초 건강 평가를 하고요. 그 이후 의사 면허를 가진 의료진과 온라인 상담이 이루어지면서 필요한 경우에 바로 처방전을 발급받습니다. 처방전을 가지고 처방약을 구매할
구매할 수 있고요. 비처방 제품도 온라인 샵에서 바로 구매하면 집으로 배송이 됩니다. 이 서비스는 구독료 기반이고요. 월 단위 요금은 성 건강 관련 상담 및 처방이 월 20에서 40불 정도, 탈모 관련이 20에서 30불 정도, 피부 관련이 20에서 50불 정도, 그리고 정신건강 상담이 월 49불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정리를 하면요. 첫 번째는 구독 기반 수수료고요. 두 번째는 이커머스에서 발생되는 매출, 세 번째는 일회성 온라인 상담이 가능한데 거기서 발생되는 수수료입니다. 힘스앤헐스는 의료 서비스의 개인화에 AI와 러닝머신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예로 매드매치 플랫폼이라는 자체 플랫폼을 갖고 있습니다. 회사가 자체 개발한 AI 기반 진단 도구인데요. 의사들이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 옵션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입니다. 이 플랫폼은 수백만 건의 익명화된 환자 데이터를 분석하여 환자의 상태에 적합한 치료법과 약물을 실시간으로 의사에게 추천을 합니다. AI 기반의 개인화 처방과 치료 옵션을 제공하는 도구입니다. 두 번째가 데이터 기반 개인화 치료 솔루션인데요. AI를 통해 환자의 선호도와 기존 치료의 효과성을 분석합니다. 개선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예를 들면 환자가 알약 대신 젤 타입을 선호하는지 등 이런 식의 환자 편의성을 높이려고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데이터 분석으로 환자의 초기 평가부터 상담, 처방, 치료 계획 조정까지 모든 단계에 이 AI를 활용한다고 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자체 의료기록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자체 개발한 전자 의료기록 시스템은 AI와 머신러닝을 활용해 환자에게 보다 적합한 의료진을 연결시켜주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 회사에게 가장 중요한 상품이 이건데요. 이름을 GLP-1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겼는데요. 얼추 봐도 주사제죠. 이 그림은 사용자가 이 주사제를 맞고 비포와 애프터 사진을 찍은 건데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직접 주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 GLP 주사의 사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힘스 플랫폼을 통해서 의사와 상담을 합니다. 그러면 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평가하고 이 주사의 치료가 필요한지 판단하고요. 필요하다면 처방전을 발행합니다. 그 환자는 웹스토어에서 이 주사제를 구매할 수 있고, 구매하게 되면 집으로 배송이 되겠죠. 투여 방법은 소비자가 직접 주사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주 1회 투여를 하고, 주사 부위는 복부나 대퇴부나 상완부 쪽이라고 합니다. 초기 용량은 작게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그 용량을 늘려나간다고 하고요. 소비자가 직접 주사를 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주의사항이 많은데요.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요. 주사 전 의료진으로부터 정확한 투여 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하고요. 정기적으로 의사와 텔레 상담을 통해 치료 경과를 모니터링하고 부작용 여부를 확인을 해야 한답니다. 이 제품 자체가 이 회사에서 매출과 이익을 크게 담당하는 효자 상품이라서 혹시나 관리 당국의 제재가 있을 경우 매출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되는 그런 코멘트들도 여러 군데서 발견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뒤에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디지털 헬스 총 마켓인데요. 2022년도에는 69.7 빌리언 US 달러 정도가 되고요. 연평균 19.5% 성장을 해서 2030년도에는 약 290 빌리언 US 달러 정도의 시장이 된다고 합니다. 상당히 큰 시장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그래프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힘스앤헬스가 이 시장에서 얼만큼 잘하고 있는지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도표인데요. 먼저 이 위표는 이미 이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분포입니다. 이미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약 49%가 힘스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는 나머지 경쟁사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 도표는 이런 비슷한 텔레헬스 서비스를 새롭게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느 회사를 선택을 하는지를 보는 그래프인데요. 이런 경우에도 전체 사람의 약 50%, 새롭게 서비스를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의 54%가 힘스앤헐스 이 서비스를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시장에서 상당히 큰 파워를 보여주는, 그리고 큰 마켓쉐어를 가지고 있는 시장에서 힘스앤헐스가 얼만큼 잘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일단 여기 세 개의 그래프가 있는데요. 요선과 요선은 비슷한 BM을 가지고 있는 다른 상장 회사의 그래프입니다. 요 위에 거는 텔레독 헬스라는 회사고요. 요 밑에 거는 암웰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두 회사에 비해서 힘스의 주가 차트는 굉장히 남다르죠. 위로 치솟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회사의 효자 상품, 그 주사제 GLP-1이 요 시점에 출시가 됐습니다. 출시된 시점 이후로 보면은 주가가 많이 뛰어올랐죠.
되죠. 그만큼 주가에도 큰 영향을 끼치는 제품이라는 뜻이고요. 요 표를 다시 한번 보면 요거는 아까 어닝 표인데요. 2Q에서 작년입니다. 2Q에서 3Q 시점에 요 시점 2024년 5월에 출시가 됐으니까 요 시점이죠. 요 시점에서 출시가 돼서 9월까지 열심히 판매를 했다라는 뜻이고요. 마진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3Q의 어닝 때 이렇게 서프라이즈를 보여주지 않았나. 결국 이 서프라이즈의 이유는 뭐 다른 좋은 영업 활동의 결과도 있었겠지만 결정적으로 이 제품의 출시 때문이 아니었나, 그런 추측이 가능해 보입니다. 보통 회사에 한 가지 히트 상품이 있을 경우에 그 상품이 매출이나 어닝에 주는 그 효과, 위력은 대단합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제품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조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실은 양날의 칼 같은 경우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제품이 꺾였을 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정부의 제재를 받는다거나 경쟁 제품이 출현하거나 뭐 이런 안 좋은 상황에 의해서 제품이 꺾였을 때, 그때는 역으로 매출이나 이익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는 점, 그 점이 약점으로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한번 해봅니다. 요약을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젊은 층을 주요 타겟으로 하는 텔레헬스 기업의 선두주자이고 그 브랜드 파워는 막강해 보인다는 점. 두 번째는 앱과 웹 기반의 구독 서비스가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점. 세 번째는 온라인 의료 상담을 하고 바로 처방전을 받고 바로 처방약을 구매할 수 있는 매우 편리한 서비스로 젊은 층의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서비스다라는 점. 그 다음은 이커머스도 하고 있어서 비처방, 피부 미용, 프로테인 제품들을 구매할 수도 있는 점. 그 다음 체중 감량 주사 GLP-1이죠. 이 제품은 회사에서 매우 중요한 제품이고 그 의존도는 좀 심해 보인다. 혹시나 있을지도 모를 악재를 조심해야 된다는 점. 이 회사는 AI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최적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기술 회사라는 점. 마지막으로 이 회사는 이미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것. 그러나 올해, 내년은 그 수익의 정체가 예상이 된다라는 점. 오늘도 구독자님께서 요청하셨던 C3AI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C3AI는 기업용 AI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회사로서 2009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이 회사는 기업들이 AI 기술을 활용하여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돕는 기업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C3AI의 주요 제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첫 번째가 산업별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C3AI 어플리케이션스라는 제품이 있고요. 두 번째가 기업이 자체적으로 AI를 개발하고 구축할 수 있도록 돕는 C3 AI 플랫폼이라는 제품입니다. 세 번째가 텍스트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의사결정을 돕는 C3 제너레이티브 AI가 있습니다. C3 AI의 CEO를 살펴보겠습니다. 창립자이자 CEO는 토마스 시벨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입니다. 1986년에서 1990년까지 오라클의 고위급 임원으로 근무하였고 1993년에 시벨 시스템이라는 회사를 창업하고 회사를 성장시켜 2006년에 오라클에 인수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C3 AI를 다시 창업하였고요. 현재까지 CEO를 맡고 있습니다. 일리노이 대학에서 역사학 학사, MBA, 컴퓨터 과학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회사 간략하게 아웃라인 볼 건데요. 인더스트리는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이고요. 테크놀로지 섹터에 속해 있습니다. IPO는 2020년 12월에 뉴욕 증시에 상장을 했고요. 종업원은 890명 정도, 티커는 AI입니다. 주주 현황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뱅가드 들어와 있습니다. 블랙록 들어와 있고요. 토마스 시벨, 이분 CEO죠. 이분이 약 6% 살짝 넘는 지분을 갖고 계시고요. 스테이트 스트리트 들어와 있고요. 지오드도 들어와 있습니다. 미래어셋에서 약간 들어와 있습니다. 1.6% 들어와 있네요. 회사의 주요 제품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가 C3 AI 어플리케이션스라는 솔루션입니다. 이 솔루션은 산업별 맞춤형 AI 어플리케이션을 기업에게 제공하고 고객은 원하는 어플리케이션을 구독하여 사용합니다. 제조업, 에너지 산업, 금융업, 의료 산업, 석유 가스 산업, 로지스틱스 분야에 특화된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석유, 가스 대기업들, 미국 공군, 다음에 대규모 유통업체들이 C3 AI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미 그 업종에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별도의 개발 기간이 필요
필요 없이 바로 회사의 업무에 적용해서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C3AI에서 각 산업별로 특화된 어플을 미리 만들어 놓고 해당 업종 회사는 바로 이 프로그램들을 사용하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제품이 C3AI 플랫폼입니다. 첫 번째 제품이 C3AI 어플리케이션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고객들도 당연히 있겠죠. 그런 고객들은 자신만의 AI를 개발할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때 C3AI 플랫폼을 이용하게 됩니다. C3AI 어플리케이션이 기성복이라면 C3AI 플랫폼 이 솔루션을 이용하면 맞춤복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고객사는 개발 능력이 모자랄 수 있고요. 이럴 경우에 C3의 전문 엔지니어가 같이 붙어서 함께 개발을 해주고 컨설팅비나 교육비를 수수료로 받고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가 요즘 회사에서 많이 밀고 있는 제품인데요. C3 제너레이티브 AI라는 솔루션입니다. 이 솔루션은 최근 트렌드인 오픈 AI나 퍼플렉시티 같은 생성형 챗봇의 형태인데요. 사용자가 질문을 하고 AI가 대답을 하는 과정을 거쳐 사용자가 최선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AI입니다. 마치 팔란티어의 기업용 데이터 운영 플랫폼인 파운드리와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물론 기본 로직이나 의사결정 과정의 추론 방법 같은 이렇게 깊이 들여보면 다른 점도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하지만요. 제가 C3 홈페이지에서 시연되는 영상을 캡처해 봤는데요.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간단하게 맛만 한번 보시죠. 사용자가 질문창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터빈들의 리스크 점수를 내림차순으로 표시해줘. 이렇게 명령을 하니까요. 아마도 이제 이분이 발전소 직원인 것 같죠. AI는 회사의 터빈에 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찾아서 순위를 쫙 매기고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줍니다. 그러면서 오른쪽 채팅장에 또 뭘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직원분께서 다시 질문을 합니다. 2023년 4월 터빈 1의 기어 오일 온도는 얼마야? 라고 물으니까 AI는 그 채팅창에 바로 그래프와 함께 이런 답변을 합니다. 이런 식의 대화가 계속 이어지면서 담당자는 문제에 대한 최적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C3AI는 이 제너레이티브 AI를 정부용, 산업용, 콜센터용, 금융권용 이렇게 네 가지로 특화시켜서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서비스를 어떻게 이용을 하는지 한번 볼 건데요. 고객사들은 이 솔루션을 구독 모델로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 구독료는 기업의 규모나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개별 계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수익의 82% 정도가 구독료에서 나오고요. 자신만의 AI를 개발하고 싶어하는 기업들, 그 기업들을 위해서 개발을 해주고 교육도 해주고 컨설팅도 해서 그런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에서 매출이 또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C3AI의 커스터머들인데요. 이렇게 대기업이나 정부 기관들 이런 쪽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C3AI가 플레이하고 있는 글로벌 엔터프라이즈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의 TAM인데요. 이 자료는 제가 마켓 데이터 포캐스트라는 곳에서 갖고 왔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24년도에 추정되는 TAM은 28.42 빌리언 달러 정도고요. 글로벌입니다. 2029년도에 예상하는 사이즈는 132.25 빌리언, 그래서 연평균 성장률은 약 36%에 해당되고요. 굉장히 가파른 상승률이라고 볼 수 있죠. 요약을 시작하겠습니다. C3AI는 기업 전용 AI 솔루션 제공 회사입니다. 철저하게 B2B나 B2G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입니다. CEO가 오라클 고위 임원 출신으로 이쪽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제공하는 제품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기성품인 어플리케이션, 두 번째가 맞춤복을 만들 수 있는 플랫폼, 세 번째는 대화형 제너레이티브 AI입니다.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은 첫 번째가 구독이고요. 개발, 교육, 컨설팅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C3AI의 과거 성적표는 나름 좋았습니다. 매출과 이익 부분에서 거의 모든 분기에 비트의 성적표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2027년까지 흑자 가능성이 있는가? 라고 물었을 때는 그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는 점이요. 캐시 런웨이는 약 15.4개월 정도로 계산되어지고요. 흑자 전환이 2027년도까지 되지 않으니까 당연히 추가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요약할 기업은 나테라입니다. 나테라는 전설적인 헤지펀드 매니저인 드라켄 밀러의 탑픽 종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지도나 인기도는 템퍼스 AI에 비해 좀 떨어지는 느낌이 있죠. 템퍼스 AI와 비슷한 점도 그리고 다른 점도 있지만 두 회사를 비교해서 이해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지난번에 요약해드렸던 템퍼스 AI와 나테라를 비교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일전에 어떤 분이 왜 재탕을 하느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템퍼스 AI 재탕 아니고요. 오늘의 주인공은 나테라라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분이 낸시 펠로우죠. 전 미 하원 의장이셨고요. 템퍼스 AI가 유명해진 이유가 이분이 템퍼스 AI에 투자를 했다라는 사실이 보도되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미국 국회의원들은 개인 자격으로 주식을 사고 팔 수가 있는데요. 스톡 액트라는 법에 따라서 공개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공개에 따라서 낸시 펠로시가 템퍼스 AI를 매수를 했다고 하는 사실이 알려졌고요. 1월 14일 날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템퍼스 AI가 고공행진 중이죠. 이분은 유명한 드라켄 밀러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분은 전설적인 헤지펀드 매니저였고요. 유명한 듀케인 캐피털 창업자입니다. 올해 2월 14일 날 13F 공시가 있었는데요. 드라켄 밀러가 역시 나테라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고 드라켄 밀러의 포트폴리오 중 현재까지도 1위입니다. 포트폴리오의 퍼센테이지는 약 15%고요. 나테라에 집중적으로 투자 중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드라켄 밀러의 13 공시를 보고 나테라에 대한 평가를 다시 내리고 있고요. 오늘은 그 나테라에 대해서 좀 깊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회사의 아웃라인을 템퍼스와 나테라 구분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템퍼스 AI는 2015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본사는 시카고입니다. 나테라는 2004년에 설립되었고요. 본사는 캘리포니아에서 현재 텍사스로 이전을 했다고 합니다. 핵심 분야인데요. 템퍼스 AI는 AI 기반의 정밀 의료 분야이고요. 종양학, 심장학, 방사선학 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나테라는 주로 DNA 검사 분야에서 유명한데요. 종양학과 산부인과 쪽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을 보면 템퍼스 AI는 템퍼스 1이라는 플랫폼 그리고 AI 기반 유전자 분석 및 데이터 라이센싱을 하고 있고요. 나테라는 파노라마라는 산전 검사 기술, 시그나테라라는 잔류 종양 DNA 검사, 프로스페라라고 하는 이식 거부 반응 검사 쪽이 주요 제품과 서비스입니다. 템퍼스 AI는 나스닥에 2024년도 6월에 상장했고요. 나테라는 나스닥에 2015년도에 상장을 했습니다. 직원 수는 템퍼스 AI가 약 2,500명, 나테라가 약 3,300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직 24년도 4Q 매출 발표가 없었는데요. 템퍼스 AI는 24년 예상 매출이 약 693밀리언 달러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YOY 기준으로 30%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나테라는 1.64 빌리언 달러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YOY 기준으로 거의 64%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로만 놓고 보면은 나테라가 거의 2배 이상 큰 매출 규모이네요. 양 회사의 특징은 템퍼스 AI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임상 및 분자 데이터 라이브러리 갖고 있고요. 암, 심장병, 신경심리학 등 다양한 질병 분야로 확장 중에 있다고 합니다. 나테라는 암, 특히 여성 건강, 장기 건강 분야의 현재 글로벌 리더입니다. 두 회사의 CEO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분은 저번에 봤으니까 패스하고요. 나테라의 CEO는 스티브 체프먼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UCLA 대학에서 미생물학과 면역학, 분자 유전학을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UCLA 인간 유전학과에서 연구원으로 근무를 했고요. 이후 나테라에 입사해서 이때가 2010년이라고 합니다. 그 이후 쭉 나테라에서만 한우물을 판 인물입니다. 전형적으로 회사 내부에서 능력 있는 인물이 점차 성장해서 CEO까지 올라온 그런 케이스의 인물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두 회사의 기술이나 제품 분야를 한번 비교를 해볼 건데요. 먼저 템퍼스 AI인데요. 템퍼스 AI는 집중 분야가 암, 종양학이죠. 심장, 방사선 쪽입니다. 반면에 나테라는 암과 종양, 그 다음에 산부인과 쪽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두 회사의 주요 제품은 템퍼스 AI는 템퍼스 1이라는 AI 플랫폼이 있고요. XT CDX라는 유전자 패널을 갖고 있습니다. 나테라는 시그나테라라는 MRD 검사, 즉 잔류 종양 DNA 검사, 파노라마라고 하는 태아 기형 검사, 이런 제품을 주로 갖고 있고요. 두 회사는 모두 AI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두 회사의 공통점은 각종 데이터를 분석하고 해석을 하기 위해서 이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금 다른 점도 있는데요. 템퍼스 AI는 AI를 환자들의 임상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AI를 적극 활용하고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환자의 개인별 맞춤 치료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나테라는 종양의 DNA 변이를 추적하는데 AI를 많이 쓰고 있고요. 특히 검사한 결과의 정확도를 최적화시키기 위해서 AI 추론 과정을 적극 활용한다고 합니다. 양 회사의 서비스를 주로 사용하는 사용자인데요. 템퍼스 AI는 종양학자, 의사, 약사들이 이 솔루션을 주로 사용을 한다고 하고요. 나테라는 역시 종양학자, 그러니까 암 관련 연구자겠죠. 그리고 의사, 산부인과 전문의나 장기 이식 전문의가 주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두 회사의 장단점은요. 템퍼스 AI는 다중 오믹스 데이터를 구축하였고요. 나테라는 FDA 승인 제품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단점으로는 템퍼스 AI는 R&D 비용이 높고 나테라는 영업적인 측면에서 산부인과 의존도가 매우 높다고 합니다. 두 회사의 최근의 주요 활동이 어땠는지 간략하게 한번 보면요. 템퍼스 AI는 대규모 언어 모델 기능이 추가된 향상된 템퍼스 1 Gen I라는 플랫폼을 올해 1월에 출시를 했다고 하고요. 나테라는 파노라마에 AI 알고리즘을 새롭게 적용한 파노라마 AI를 개발해서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템퍼스 AI는 소프트뱅크와 일본 합작법인 SB 템퍼스를 작년 6월에 설립했고 나테라는 중국 BGI라는 회사가 나름 중국에서는 유명한 DNA 검사 회사라고 합니다. 이 회사와 중국 유방암 검사 시장에 새롭게 진출하였다고 합니다. 앞에서 잠깐 매출 이야기 드렸지만 다시 한번 살짝 보면 템퍼스 AI는 연간 기준으로 작년 3분기에 약 30% 매출 상승을 했고요. 나테라는 동일한 기준으로 약 64% 성장을 하였다고 합니다. 나테라의 성장세가 오히려 템퍼스 AI보다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4년 4Q 실적 발표는 템퍼스 AI는 2월 24일이고요. 나테라는 2월 27일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보고 두 회사를 한 줄 요약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템퍼스 AI는 아예 설립 초기부터 정밀 의료 분야에 AI를 도입하겠다라는 작정을 하고 생긴 회사이고요. 나테라는 이미 검증된 DNA 검사 기술 바탕에 AI를 추가해서 AI 회사로 변모하겠다. 이런 회사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템퍼스 AI는 환자의 임상 데이터 부분에 AI를 적극 활용하고 있고요. 나테라는 환자의 DNA 검사에 AI를 적극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AI 활용의 대상이 양 회사가 약간 다르죠. 템퍼스 AI는 주로 암이나 심장 분야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나테라는 주로 암이나 산부인과 분야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두 회사 모두 환자의 개인별 최적화된 맞춤 치료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요약을 시작하겠습니다. 나테라는 암, 여성 관련 AI 기반의 DNA 분석 분야의 탑티어입니다. 환자의 임상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DNA를 분석합니다. 최종 목표는 개인에 특화된 치료 솔루션을 제시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전설 드라켄 밀러의 포트폴리오 1위 종목입니다. 약 15%의 대단히 큰 비중으로 투자 중에 있습니다. 이 회사는 2026년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됩니다. PSR은 템퍼스 AI 대비 저평가 상태입니다. 템퍼스 AI의 PSR은 21.19이고요. 나테라의 PSR은 13.69입니다. 주식의 거래량은 템퍼스 AI 대비 매우 저조합니다. 올해 2월 누적을 보면 템퍼스 AI는 247밀리언이고요. 나테라는 겨우 14밀리언입니다. 아직 뜨지 않고 있다라는 뜻이겠죠. 나테라의 재무 건전성은 매우 우수합니다. 적자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현금이 차곡차곡 쌓이는 모습이고 그러므로 캐시 런웨이는 의미가 없습니다. 인공지능 AI가 대세라는 건 이제 상식을 넘어 조금 식상한 이야기인데요. 인공지능 내에서도 그 트렌드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에서 이제는 소프트웨어다라고 말한 게 작년 하반기였는데요. 그런데 벌써 이제는 여기저기서 AI 의료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트렌드를 따라서 오늘도 AI 의료 분야의 기업을 또 하나 들고 왔습니다. 이 장표 기억하시죠? 아크인베스트의 빅 아이디어 2025입니다. 인공지능과 다른 기술 분야들이 융합되어 기하급수적인 발전을 가져온다는 것인데요. 얼마 전에 AI 멀티오믹스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캐시우드는 AI 멀티오믹스인 AI 의료 분야가 인공지능 분야 중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고 말하기도 했었죠. 아크인베스트에서는
저는 ARKG라는 ETF를 운영 중인데요. ARKG는 아크 제노믹 레볼루션 ETF의 약자입니다. ARKG는 아크 인베스트가 관리하는 ETF로 바이오테크놀로지 분야의 혁신적인 기업들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주로 크리스퍼라고 불리는 유전자 편집, 유전자 치료, 표적 치료, 생물 정보학, 분자의학, 줄기세포, 신의약품 분야에서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하며 포트폴리오 구성은 중소형 종목 위주로 약 30개에서 40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ETF 중에 비중이 가장 큰 10개의 종목을 제가 따로 모아봤는데요. 이 표는 비중 순서입니다. 가장 비중이 큰 종목이 리커전으로 나오고요. 두 번째가 템퍼스 AI입니다. 세 번째가 트위스트 바이오 사이언스라는 회사고요. 그 밖에 나머지 7개 종목이 쭉 있습니다. 이 10개 종목을 시가총액 순서로 재정렬을 했습니다. 시가총액이 가장 큰 회사는요, 크리스퍼였고요. 5.6빌리언 정도입니다. 템퍼스 AI가 두 번째고요. 템퍼스 AI는 최근에 많이 올랐죠. 4.8빌리언 정도 나오고요. 어저께 소개시켜드린 나테라가 3등 4.5빌리언 정도입니다. 이 10개 종목을 올해 주가 상승률 순위로 재정렬을 했더니 1등은 템퍼스 AI입니다. 올해만 164% 상승했습니다. 압도적인 1위고요. 두 번째가 구어단트 헬스인데요. 올해만 58% 상승을 했습니다. 3등은 리커전인데요. 56% 상승입니다. 이 회사들이 어떤 업을 주업으로 삼고 있는지 잠깐 살펴보면 AI 신약 개발 분야, AI 정밀 의료 분야, 합성 생물학 분야, 유전자 편집 분야, 여기도 신약 개발 분야가 있죠. 면역 기반 신약 개발 분야, 진단 분야, DNA 검사 분야, 염기 편집, 이식 진단, 여기도 신약 개발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보이는 분야가 신약 개발 분야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신약 개발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 중에서 어댑터 바이오테크를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있습니다. 5등 어댑터 바이오테크. 그 비교 대상으로 같은 분야에서 뛰고 있는, 물론 기반 기술은 틀립니다만 신약 개발이라는 같은 분야에서 뛰고 있는 여기 1등 리커전을 그 비교의 대상으로 삼아서 리커전과 어댑티브 바이오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사의 아웃라인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리커전 AI는 티커가 RXRX이고요. 어댑티브는 ADPT입니다. 리커전은 2013년도 설립했고 어댑티브는 2009년도 설립했습니다. 리커전은 나스닥에 2021년 4월에 상장을 했고 어댑티브는 나스닥에 2019년 6월에 상장을 했습니다. 종업원은 리커전이 약 500명, 어댑티브가 약 700명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두 회사의 핵심 분야는 리커전은 AI 기반의 신약 개발이고요. 어댑티브는 면역 체계 분석을 통한 신약 개발입니다. 두 회사 모두 기반 기술이 틀리지만 신약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시가총액 한번 볼 텐데요. 리커전은 약 4.4빌리언 정도고요. 25년 2월 지금 현재 기준입니다. 어댑티브는 1.23빌리언입니다. 마켓캡만 놓고 따져보면 리커전이 훨씬 큰 회사임을 알 수 있죠. 주요 파트너는 리커전은 로시, 바이엘, 엔비디아가 있고요. 어댑티브는 GSK, 제넨텍,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습니다. 양쪽 모두 기술적인 백그라운드로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제휴 파트너로 삼고 있네요. CEO 한번 살펴볼 건데 요분은 지난번에 봤으니까 바로 패스하고요. 어댑티브 CEO 살펴보겠습니다. 크리스 깁슨이라는 분이고요. 이분은 와튼 스쿨 출신입니다. 2009년에 형제와 함께 회사를 창업했다고 하고요. 어댑티브 창업 전에는 블루나일이라는 회사 창업 후에 성공적인 매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 전에는 베인&컴퍼니, 유명한 컨설팅 회사죠. 이곳에서 경영 컨설턴트로 활동했다고 합니다. 두 회사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텐데요. 먼저 리커전입니다. 리커전은 테크 바이오 기업으로 분류되고요. 어댑티브는 바이오 테크로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이게 단어가 비슷하죠. 이쪽은 테크 바이오고 이쪽은 바이오 테크인데요. 비슷하기도 하지만 미묘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들이 전통적으로 생명공학 기업이라고 부르는 부분을 바이오 테크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테크 바이오는 인공지능, 머신러닝, 빅데이터 이런 첨단 기술을 융합하여 의학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을 하는데 철저하게 데이터 중심에서 기술을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바이오 테크 기업은 유전공학, 세포 배양, 면역 관련 등 전통적인 생물학 기반의 기술로 제품을 개발을 하고요. 철저하게 실험 중심이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양 회사는 기반이 되는 기술은 다른 바이오 기술인 것 같고요. 핵심 기술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리커전은 AI 기반 생물학 데이터 분석 플랫폼인 리커전 OS를 갖고 있고요. 저번 시간에 우리 공부 많이 했습니다. 페놈이라는 인공지능을 갖고 있고 주로 약물 탐색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댑티브는 적응 면역 시스템, 유전학
신약 분석 플랫폼을 갖고 있고요. 면역 수용체 시퀀싱인 이뮤너 SEQ라는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양쪽의 전략적 파트너인데요. 먼저 리커전은 로시와 신경과학 피너맵을 개발해서 공동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술 파트너로는 엔비디아와 협력을 하고 있고요. 어댑티브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AI 기반으로 코비드-19 항체 탐색 프로젝트를 공동 수행했다고 합니다. GSK와는 클로노 SEQ 제휴를 체결을 하고 있고요. 비즈니스 모델 살펴보겠습니다. 리커전과 어댑티브 바이오는 첫 번째 비즈니스 모델이 제약사와의 협업 수수료입니다. 두 번째는 리커전은 AI 플랫폼, 여기서 말하는 리커전 OS죠. 이 플랫폼을 타사에 라이센스를 해주고 거기서 수익을 얻습니다. 어댑티브는 각종 면역 진단 키트를 판매를 하고 있고요. 양사의 고객입니다. 리커전의 고객은 주로 제약회사, 학술 연구기관, 의료기기 제조사 등이 있고요. 어댑티브는 병원, 연구소, 바이오 파마 회사 등이 있다고 합니다. 양 회사가 가진 강점은 리커전은 AI를 활용한 신약 개발의 강점을 갖고 있고 어댑티브는 면역 시스템 분석을 통한 신약 개발의 강점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AI를 적극 활용하고요. 양사의 24년도 매출인데요. 리커전은 결산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됐죠. 그래서 예상 매출입니다. 72.16 밀리언 달러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어댑티브는 결산이 완료돼서 확정입니다. 178.96 밀리언 달러입니다. 매출로만 보면 어댑티브가 훨씬 더 큰 매출을 얻고 있죠. 그런데 이 전 장표에서 봤듯이 마켓캡은 리커전이 훨씬 큽니다. 양 회사가 AI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볼 건데요. 먼저 리커전은 신약 개발의 전 과정에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물질 발견, 생물학, 화학, 임상에서 모든 분야에서 AI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댑티브는 면역 유전체 분석, TCR 항원이라고 하는 병원체 면역 수용체 매핑에 AI를 주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양사는 각각 AI 플랫폼을 갖고 있는데요. 리커전은 말씀드렸던 리커전 OS라는 자체 AI 플랫폼이 있고요. 이 AI를 돌리는 자체 슈퍼컴퓨터인 바이오 하이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시간에 자세하게 살펴봤죠. 어댑티브는 자체 슈퍼컴퓨터를 갖고 있지는 않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기반의 면역 의학 플랫폼을 갖고 있고요. 클로노 SEQ AI라는 MRD 진단 모델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MRD 진단이라는 것은 잔류세포 진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양사가 갖고 있는 데이터의 규모는 먼저 리커전은 23페타바이트 규모의 화합물 유전체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고요. 이 규모는 거의 전 세계 최대 수준이라고 합니다. 주당 350만 회 세포 이미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고 어댑티브는 약 50만 개 이상의 T세포 수용체 시퀀스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만 개 이상의 암, 자가면역, 시그니처 패턴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리커전은 약 1500개 이상의 머신러닝 모델을 갖고 있어서 표적 예측 정확도가 92%에 달한다고 하고요. 어댑티브는 137개 AI 예측 모델을 갖고 있어서 TCR 항원 결합 정확도를 89%까지 예측을 한다고 합니다. 두 회사 모두 AI를 적극적으로 사용은 하고 있고요. 다만 차이점은 리커전은 회사의 기반 자체가 AI에서 시작된 회사라고 보고요. 어댑티브는 기술 기반은 면역 관련 생명공학 기술에 AI가 적극 결합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회사가 플레이하고 있는 시장의 TAM을 한번 볼 건데요. 이 부분이 리커전의 시장이고요. 이 부분이 어댑티브의 시장입니다. 이 시장은 글로벌 AI 신약 개발 시장이고요. 이 부분은 글로벌 면역 진단 시장입니다. 먼저 이 부분을 보면요. 24년도에는 1.78 빌리언이었던 게 연간 평균 26.5% 성장해서 29년도에는 5.98 빌리언까지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글로벌 면역 진단 시장은 24년도에 22.8 빌리언에서 29년도에는 규모가 33.14 빌리언으로 연평균 7.8% 성장을 하는 시장이고요. 여기서 보시면 시장 자체의 사이즈는 면역 진단 시장이 훨씬 큽니다. 29년도에 33 빌리언이고요. 신약 개발 시장은 AI 신약 개발 시장이요. 5.9 빌리언입니다. 시장 사이즈는 이쪽이 훨씬 더 큰데 성장 속도는 이쪽이 훨씬 크죠. 이쪽은 26.5%, 이쪽은 7.8%. 따라서 두 회사는 같은 시장에서 정면 충돌하는 경쟁자의 관계라기보다는 신약 개발이라는 목표를 놓고 다른 시장에서 뛰고 있는 회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간 한 줄 요약을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리커전은 테크 바이오 기업입니다. 어댑티브는 바이오 테크 기업입니다. 이 차이점 아시죠? 리커전은 AI 플러스 빅데이터로 신약 물질 발굴을 목표로 하고요. 어댑티브는 면역 체계 분석을 통해 신약과 진단 키트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합니다. 이 과정에서 AI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고요. 리커전은 시총이 4빌리언이고요. 매출은 72밀리언 달러입니다. 어댑티브는 시총은 훨씬 작습니다. 1.2빌리언이고요. 매출은 훨씬 큽니다. 179밀리언입니다. 전체적인 요약 시작하겠습니다. 어댑티브는 면역체계 분야의 생명공학 기업입니다. 바이오테크입니다. 이 회사는 유전체 분석에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술 파트너로는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을 하고 있고요. 작년 1Q에서 4Q 레버뉴, 어닝, 올 비트했습니다. 작년 성적표는 매우 좋았습니다. 하지만 22년도에서 24년도에는 매출 성장이 정체되었고요. 다행스럽게 올해부터 두 자릿수 성장으로 전환이 예상이 됩니다. 흑자 전환 예상 시점은 27년도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28년도 도전해 볼만 할 것 같습니다. PSR은 현재 6.91이 나오는데 다른 생명공학 업계 평균 정도 수치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리커전에 비하면 리커전이 47.12죠. 리커전에 비하면 상대적 저평가인 듯합니다. 그 근거로 24년도 매출이 179밀리언인데 리커전은 72였죠. EPS도 마이너스 1이었는데 리커전은 마이너스 1.6이었습니다. 약점으로는 데빗이 다소 많다는 점, 다행히 작년 4Q부터는 데빗이 급속도로 줄고 있는 점, 그 점은 긍정적이고요. 캐시 런웨이는 33.5개월 정도로 향후 한두 번의 자금 유입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주 금요일 2월 22일 미장이 온통 빨갰죠. 폭락했었습니다. 그 와중에 한 회사가 나홀로 폭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노데이터였습니다. 이노데이터는 2월 22일 날 실적 발표를 했고요. 서프라이즈를 보여줘서 나홀로 20% 이상 폭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은 이노데이터에 대해서 알아보고 요약하겠습니다. 이노데이터는 좀 오래된 회사입니다. 1988년 설립된 글로벌 데이터 엔지니어링 회사고요.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하여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요 사업 영역은 AI 데이터 준비, AI 모델 개발,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등인데요. 주로 의류, 금융, 미디어, 기술 분야에서 고객의 AI 모델을 개발해주고 그 데이터를 관리하는 솔루션을 지원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LLM 개발을 위한 데이터 엔지니어링 서비스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CEO와 아웃라인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분이 CEO 잭 아브호프라는 분이고요. 이분은 하버드 로우스쿨에서 국제기업법을 전공한 변호사 출신입니다. 1995년에서 97년까지 찰스 리버 시스템이라는 곳에서 COO로 재직하였고요. 1997년 이노데이터의 CEO와 의사회 의장으로 취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창업자는 아니고요. 외부 영입인사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내부 지분도 꽤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분은 취임 후 회사를 AI 데이터 엔지니어링 분야로 사업 모델을 바꾸었고요. 그 부분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주주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블랙록 들어와 있고요. 뱅가드 들어와 있습니다. 이분이 CEO죠. 잭 아브호프. 이분이 약 4.3% 갖고 있습니다. 그 밖에 D쇼 들어와 있고 지오도 들어와 있고 스테이트 스트리트 들어와 있습니다. 회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노데이터는 주로 B2B 서비스를 하는 회사죠. 주로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AI 데이터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장 큰 부분이 AI 데이터 라벨링이고요. 보통 DDS라고 부르죠. 디지털 데이터 서비스. 예를 들면 자율주행차 학습용 이미지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라벨링을 해서 AI의 교육 부분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죠. 또한 LLM 개발을 위해 데이터 엔지니어링 합니다. GPT-4 훈련용 데이터셋을 구축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부분과 이 부분은 다른 회사에서 데이터 가공과 처리를 요청하면 그 수주를 받아서 작업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의미고요. 주로 대형 AI 모델을 훈련하고 개발하는 빅7 회사들이 주요 고객입니다. 두 번째 제품은 산업별 AI 플랫폼인데요. 이 제품은 이노데이터가 자체적으로 설계하고 구축한 제품입니다. 마케팅 PR용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에이질리티라는 플랫폼이 있고요. AI 플랫폼입니다. 의료 회사들이 주로 사용하는 시노덱스라는 AI 플랫폼을 갖추고 있습니다. 적당한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이노데이터는 AI를 훈련시키기 위해 필요한 방대한 데이터를 가공해서 AI한테 제공을 하는 회사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AI 사료를 만드는 회사 또는 AI 푸드를 가공하는 회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이 회사에 대해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주요 비즈니스 모델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DDS로 나오는 서비스
요금입니다. 주로 데이터를 준비하고 그 데이터의 주석, 즉 라벨링을 달고 데이터가 AI에 최적화되어 있는지 그 데이터의 품질을 관리합니다. 두 번째 비즈니스 모델은 AI 모델을 개발하고 최적화시켜줍니다. 그 프로젝트를 의뢰한 고객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것이죠. 세 번째는 SaaS 플랫폼 구독료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이노데이터 자체 AI 플랫폼을 이용하는 고객들로부터 구독료를 받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위에서 말씀드린 에이질리티 PR 솔루션 같은 제품 사용료입니다. 네 번째가 디지털 콘텐츠를 관리하고 그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받습니다. 이런 비즈니스 모델로 회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출의 비중을 살펴보면 DDS가 전체 매출의 약 55%, 시노덱스는 의료 데이터 플랫폼입니다. 이 플랫폼 사용하는 수수료, 구독료가 약 25%, 에이질리티는 마케팅 PR 분석 도구입니다. 이 플랫폼을 사용하는 수수료 비중이 약 20%,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DDS에서 55%, 플랫폼 구독료에서 45% 정도 비중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노데이터의 전략적 파트너로는 AWS가 있고요. 구글 클라우드, 마이어 클리닉, 이곳과는 의료 데이터 표준화를 위한 프로젝트를 공동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IBM 있고요. 레드햇과는 클라우드 기술과 오픈소스 솔루션을 함께 협력을 한다고 합니다. 현재 비중 있게 진행되는 프로젝트로는 아데나라는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는데 2025년 상반기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자동화 데이터 라벨링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Gen AI Accelerator라는 패키지가 있는데 이것은 기업용 생성형 AI 맞춤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비중 있게 진행되는 프로젝트만 놓고 봐도 회사는 DDS 분야와 플랫폼 솔루션 분야를 양축으로 삼고 발전하겠다는 의지가 보이네요. 이 회사가 플레이하고 있는 시장의 TAM 한번 보겠습니다. 글로벌 데이터 as a 서비스 마켓이고요. 자료는 그랜드뷰 리서치라는 곳에서 갖고 왔습니다. 이 시장은 2023년에 14.4 빌리언 달러 규모였는데 연평균 성장률은 약 28.1% 정도라고 하고요. 이에 따라서 2030년도에는 약 81.5 빌리언 달러 시장으로 성장한다고 합니다. 시장의 성격 자체가 AI에 반드시 필요한 데이터를 공급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AI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회사들이 AI 모델을 많이 개발하면 할수록 그 니즈가 커지는 시장의 성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노데이터 요약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DDS 전문 회사입니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 AI의 먹이, 사료를 가공해서 공급하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쉬울 것 같고요. 첫 번째 비즈니스 모델이 그런 겁니다. 두 번째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자체적인 AI 플랫폼을 개발했고요. AI 서비스 회사로 진행 중입니다. 이미 매출 비중은 45%를 달성했습니다. 그 자체 제품으로는 마케팅 PR용인 에이질리티가 있고요. 의료 전용인 시노덱스가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첫 번째가 DDS 쪽이고요. 매출 비중 55%, 두 번째가 자체 AI 플랫폼을 통한 SaaS, 이 부분이 45%입니다. 이 회사는 흑자 회사입니다. 2023년에서 2024년도로 넘어갈 때 흑자 전환이 달성됐고요. 2024년도에 사상 최고 매출과 사상 최고 이익을 달성했습니다. 포캐스트 상으로 보면 25년도에는 이익이 둔화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26년도에 재상승이 예상됩니다. 재무 상태는 매우 건강해 보이고요. 이 회사는 AI가 가능한 DDS도 간다. 즉, 이 회사는 AI 트렌드와 운명을 같이 한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